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투자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매그스와 QLD 분할 매수 관련 영상입니다. 처음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과 매매 현황 공개해드리고 M7 종목들의 주요 뉴스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올라운드 재테커를 구독하시면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매매 원칙들을 정리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그스와 QLD의 매수 비중은 5대5로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한쪽이 수익이 많아져서 올라가게 되면 리밸런싱을 통해 비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를 기준으로 매수하되 중립 이하에서만 매수하려고 합니다. 즉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20%를 초과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복리 효과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 시그널로 제일 중요한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볼까요? 오후 영업일이 지나는 동안 공포 탐욕 지수는 계속해서 공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매수 중단 없이 매일 동일하게 매수하였습니다. 실제 계좌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100만 원 정도를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비중이 5대5이기 때문에 매그스 5주, QLD 5주씩 매수했습니다. 누적으로는 각각 25주씩 샀고 매그스의 평균 단가는 61.352달러, QLD는 66.928달러입니다. 매수하는 동안 매매 시점은 대부분 프리마켓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하락하다가 종가로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매그스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종가보다 싸게 샀습니다. 실제 제 계좌를 인증으로 첨부했는데요. 매일 올려드리는 매매일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 제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현재까지 누적 매매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매그스는 290주를 보유 중이며 평균 매수 단가는 65.7950달러입니다. 현재가 기준 평가 금액은 18,000달러이며 수익률은 마이너스 4.9%입니다. QLD는 보유량 171주, 평균 매수 단가 70.0967달러이며 현재가 기준 평가 금액은 12,000달러입니다. 합산 평가액은 3만 달러, 수익률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실제 매매 현황을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매수량 기준으로 QLD보다 매그스의 매수 금액이 약간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QLD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주일간 있었던 매그니피센트 7 관련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를 관통하는 핵심 뉴스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캐펙스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각 회사별로 한 주간 수익률과 이슈 사항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한 주간 1.3% 상승했는데 메타와 초대형 멀티이어 공급 계약을 맺었고 오픈 AI에 300억 달러 투자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25일에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AI 캐펙스 투자 부담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애플은 한 주간 0.98%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애플 TV의 스포츠 컨텐츠 유동 확대와 아이클라우드 관련 소송에 대한 기사만 보입니다. 세 번째는 구글인데요. 구글은 동남아 빅테크인 SEA와 손잡고 쇼피와 가레나에 들어갈 AI 도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인도 AI 서밋에서 2030년까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에 680억 달러를 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주간 성적이 M7 중 가장 나쁜 마이너스 1.54%인데요. 그럼에도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서 40기가와트 전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구글과 함께 인도에 AI와 클라우드 투자를 확약했습니다. 다섯 번째 메타는 한 주간 1.74% 상승했는데요. 앞서 본 대로 엔비디아와 대규모 칩 계약을 해서 AI 인프라 증설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를 재추진하겠다고 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섯 번째는 아마존인데요. 이번 주에 무려 5.93%가 올라서 가장 상승률이 좋습니다. 아마존은 AWS 내부 AI 도구 관련 장애보도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한적인 이벤트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0.39% 하락하며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관련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가격 조정과 오토파일럿 관련 평결 뉴스가 있었습니다. 7종목들의 주요 뉴스와 수익률을 보니 아마존이 수익률 1위인데요.
아마존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다음에 이야기 드릴 13F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다리는 리포트가 웨일즈 위스덤에서 발표하는 13F 보고서일 텐데요. 이번에 우리가 집중 투자 중인 매그니피센트 관련 중요 변동이 있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대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한번 컨닝해 볼까요? 먼저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애플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포트에 담고 있는데 이번에 약 1000만 주 정도 수량을 줄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서인지 오히려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네요. 그리고 알파벳은 변동이 없었고 아마존을 대량으로 매도한 게 눈에 띕니다. 무려 770만 주를 팔아서 비중이 0.82%에서 0.2%까지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빌 에크먼인데요. 차세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에크먼은 아마존을 380만 주나 매수해서 전체 포트의 14%로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없던 메탈을 대량 매수해서 포트 내 비중이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430만 주를 매각하면서 비중을 많이 덜어내는 모습으로 아마존을 매각하고 구글을 대량 보유 중인 버핏과 상반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워시와도 밀접한 사람인 드러켄 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마존과 구글의 비중 확대가 눈에 띕니다. 반면에 메타는 소량 보유 중이던 물량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간단하게 3명의 매수 매도를 표로 정리해 볼까요? 아마존은 빌 에크먼과 드러켄 밀러가 비중을 늘렸고 구글은 셋 다 보유 중이지만 비중을 증가시킨 경우는 1명뿐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빌 에크먼만 신규로 매수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니 빅테크에 대한 대가들의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마존의 올해 성과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 속보로 일본이 이란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소개령을 내린 것을 보면 무언가 낌새가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슈만큼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엔비디아가 살아야 AI라는 헤게모니도 죽지 않고 한국의 코스피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한 분할 매수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분할 매수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룰이 어렵진 않은지, 얼마나 사셨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의견 나누면서 소통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는 내용이나 간단한 증시 현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올제 포트폴리오 구경하기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제가 드리는 추가적인 신규 ETF 소개나 개인적인 포트 변동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리뷰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